가족들 오늘 어떤 오후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산책 갔다 왔어요. 산책 가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차피 또 제가 말씀드려도 그동안 계속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들이 이미 그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어처럼 두 가지 말을 꼭 하려고 해요, 이제부터. 일단은 그렇게 표현들을 해줬을 때 행복하시라 그 말이랑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 말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멈추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더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같으시다고 그냥 말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좀 그만하고 그러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나 언행에 대해서 저도 얼굴 붉히고 싸우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미 어떤 마음 상태나 인지 상태에 따른 그런 왜곡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진짜 마음의 원리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어야 그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얼굴이 변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웃음도 많고 그랬는데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진짜 정말로 많이 상해버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얼굴들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또는 어떤 내 생활들로 인해서 그렇게 원래 예쁘게 태어났는데 그런 예쁜 얼굴들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전생의 복이나 그런 것들을 닦아놓은 바에 의해서 정말로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관적으로는 다 예쁘지만 그냥 그래도 객관적으로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말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얼굴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노화가 일어나고 그런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그런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가까운 인연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보면 이미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견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물들여 있어서 그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좋은 것들을 알려준다고 해도 끝까지 또 돌아서는 길이나 그런 때는 그렇게 하고 가고 또 어떤 말들을 하다가 예시를 드는 경우에도 그러고 또 아주 잠깐 만났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피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미 그런 다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좋지 않은 것들로 물들어 있는 그런 데 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별로 없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저도 잔소리처럼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을 바로 하고 그렇게 제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건전하고 맑게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제가 기분 좋은 상태로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제 마음도 그렇게 늘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사랑이 차올라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제 마음을 늘 아름답게 하고 늘 여유롭게 하고 이렇게 사랑의 가치들을 많이 심어둬서 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이런 좋은 감정들을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 저도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능한 한 정말 많이 웃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야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동네만 가도 그렇고 산책해도 그렇고 저기 가까운 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오름 정도나 될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도 거기만 가도 난리고 관악산 거기도 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도 난리예요. 근데 그냥 안쓰럽게 봐요. 진짜 안쓰럽게 보고 짠하게 봐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존중과 배려라는 그런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나와 다르지 않은 타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는가 그 부분을 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나 아니면 환경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다지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경지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내면의 힘이 강해서 그런 내공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정말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보다 부정적이고 그런 감정들을 투사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굳건한 마음 상태인 거예요. 어떤 일을 계속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어떤 탑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도 넉넉하고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냥 뭐 끈기나 어떤 열정이나 그런 노력 없이는 어떤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남들과 똑같이 욕하면서 부정적인 말이나 투척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도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낡은 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가, 악의가 없이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는가, 정말로 거짓이 없고 쭉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행동에서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에서 다 묻어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한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의 태도와 삶의 가치, 철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도 그런 경우 정말 많이 겪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런 제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또 제가 이렇게 행복하시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거나 더 당황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신 있게 크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잘못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욕을 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자체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례함까지 그렇게 다 봐주고 용서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도 더 깊은 마음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면 저렇게 관심이나 시선을 타인의 방향으로 가져가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을 텐데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짠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표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근육들을 많이 쓰는가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편안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마음가짐이 여유롭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환경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마음을 늘 닦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또 그 사람이 더 짠해지고 측은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정말로 주변에 많이 웃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나를 존중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기분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자기 스스로한테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도 계속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함으로써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되돌아봐야지 그렇게 남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도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너는 너대로 가치 있고 소중한데 그런 것들을 배합하고 시샘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마음그릇이 작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마음그릇이 훨씬 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자기가 안 닦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그런 덕행을 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뭐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배 아파서 다른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던가 그게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 어지러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바로 잡아서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멈춰야겠다 멈추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이런 내 마음 상태를 보고 아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불쑥 일어나서 이런 감정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직시하고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다독거려줘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아픈 상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걸 직면하고 그렇게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분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아이러니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배우면 배운 만큼 남한테 쓸 게 아니라 물론 남한테도 사용하려고 그렇게 배웠겠지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써야지. 그게 진짜 내가 공부한 바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심리에 적용하는 것들은 나한테 적용을 먼저 해야 상대방을 상담하고 심리적으로 접근할 때도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도 못하고 나 자신은 그런 방향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한다?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런 좋은 글을 읽거나 그러면 이게 내 몸으로 체득이 돼서 내가 정말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을 때 이런 것들이 비로소 나의 지적 재산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배운 것들을 나로 가져와서 이거를 실행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배우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마음 먹거나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또 적용해요. 뭐 제가 산책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아이디어나 번뜩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잡아놔요. 잡아놨다가 그 다음날 바로 실행해요. 실행하고 제가 어떤 문구들이나 멘트들도 다 생각해놨다가 상대방들이 그렇게 무례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적용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잖아요. 행복하세요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나도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 두 마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행복하라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빌어준 다음에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상대도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이에요.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영상도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도 마무리하는 멘트로 클로징 멘트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면 다 자식 키우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왜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어린아이랑 똑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또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힘든 상황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괴로운 일도 겪고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 더 보태고 그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슬프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죽고 싶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참아내고 또 그렇게 버텨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내가 무리한 그런 단어들을 시키고 그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뭐 장어 이거 이행시 일부러 시켰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해주기도 했어요. 그냥 속상한 마음이 들었거나 가끔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글 보고 웃으라고 그렇게 남겨드렸어요. 그냥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을 때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하니까. 근데 저는 원래 또라이라서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욕 먹어도 상관없고 자신 있으니까. 제가 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거지 제가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렇게 뭐 당연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제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또 제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침범을 받았을 때는 또라이 짓 하는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데 누가 저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런 거는 참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참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그냥 살아있다는 이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선 넘지 마세요. 무례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말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동등한 인격이라서 그냥 진짜 뭐 고객과 손님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 관계에서만 서로 존중해야지, 정말로 무례하고 그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머리를 숙이거나 그렇게 내 인격까지 다 낮춰서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굽히고 수그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서로서로 이런 점들을 먼저 교육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를 가르쳐야 상대방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었어요. 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진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어요.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할머니들도 그렇고 막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어른 애기들 같았어요. 다 내가 어른으로서 어떤 지혜와 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절제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신체도 적당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뭐 얼굴도 온화한 미소를 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음식을 더 먹어서 그렇게 체형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가진 체형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소화율이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 먹었던 양을 그대로 먹으면 그런 원래 젊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체형을 가졌을지라도 그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는 그만큼 자기의 절제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체도 그러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표정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음식을 알맞게 먹고 조절할 수 있는가, 그런 절제미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얼굴 표정을 보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 살펴보면 그 사람의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담을 하는지, 아니면 험담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늘 험담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 자체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뉴스를 보면서 막 격하게 욕하거나 그런 것도 그래요. 뉴스도 뭐 보면은 아시잖아요. 진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정치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거의 본능 위주의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잠이라는 그런 틀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게 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우리들이 낸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한테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암행어사가 돼서 날카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임기 동안 일을 잘 해주시라 이렇게 맡겨놓은 대표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걸 봐야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본능에 치중해서 잠이나 그런 거에만 치중해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남의 잠자리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잘 지내고 사랑스러운 그런
생활들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가정사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하세요? 내가 그냥 내 집 안에서 만족을 얻고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나무 가정이 기웃기웃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또 모르겠다. 그리고 아니면 진짜로 어, 재미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무 우울하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 같은 입장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픈 부분과 너의 아픈 부분이 같다. 또는 네가 우는 걸 보고 나도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된다.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하나처럼 느껴진다. 이 정도로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짜 따뜻한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 자체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이거나 그렇게 수단으로서 여긴다면 그런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동료들을 소중한 동료들을 다 잃었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런 생각과 태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이거는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프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자살했어. 우울증에 걸리고 시달려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나 자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아프더라. 그리고 참 내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견디기가 힘들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나와 같은 입장인 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위로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그래도 위로받고 있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의 그런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하고 나의 그런 슬픈 마음들을 안아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말로 내 감정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적어도 나는 안전한 내 편이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 생각해준다 그러면서 정작 가지고 오는 선물이나 그런 나는 예시 이런 것들은 다른 이명교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는 진심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다 알게 돼요. 전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갔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만나는 거, 저는 그거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숨김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싫은 거 좋은 척 하거나 그런 성격도 못 돼요. 불편함이 이미 다 나타나니까 얼굴에 못 속여요. 거짓말 하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냥 정말로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솔직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될 때나 그럴 때도 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해야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행동도 똑바로 할 수 있으니까 선 넘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몸부터 친해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 바보 같은 소견으로는 짐승들이나 하는 짓 같아서 싫어요. 진짜 마음이 먼저고 정말로 제 심장이 뛰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한다고 느끼고 진짜 사랑이라고 느꼈을 때 그때야 그렇게 몸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몸의 그런 감각들도 다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랑 심장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100% 쓸 수 있고 내 심장을 100%쓸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100을 써요, 다. 제가 일을 할 때 그 대상자한테도 100을 써요. 그래서 오롯이 다 써서 그냥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내가 드리는 그런 보살핌과 대우들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도 정말로 그런 귀한 대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다 케어했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할 때도 이 아이들이 내가 없는 미래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랑을 줘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세상에도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을 양육시킬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살다가 언젠가 미래 세상에 자연으로 사라질 건데 그러면 내가 남길 수 있는 사랑과 정말 그런 아름다운 정신적인 유산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비중을 크게 두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게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남겨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지키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온갖 지혜들을 다 습득하고 혼자 남아있는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남겨준 그런 사랑의 가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체온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별이 돼서 달이 돼서 나를 늘 사랑스럽게 그렇게 바라봐 줄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든 어떤 날에 바람이 되어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줄 거라는 것 내 볼을 살짝 간지럽혀 줄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지금쯤 나한테 불어오는 바람이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줬던 그분의 마음이구나 그분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잖아요. 그렇게 느끼도록 다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에는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로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인연들이 되더라도 우리가 남긴 온기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마음의 온기, 정신의 온기는 우리가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그런 유산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늘 같은 아빠를 잃어버린 건 너무나 슬펐지만 저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빠랑 손잡고 산책을 많이 다녔어요. 밥 먹으면 꼭 산책을 했거든요. 아빠는 민들레 채취하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빠랑 저는 손발이 차가운데 아빠는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체온들 그리고 아빠랑 같이 걸었던 산책길들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서 아빠의 숨결이 곳곳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제가 남기는 이런 마음의 향기나 이런 사랑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향기처럼 남아서 어떤 순간에도 늘 따뜻하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유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산들은 마음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 남는 온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뇌리에 저는 그렇게 그런 향기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어제 샀던 따뜻한 말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같은 말도 서로에게 더 다정하게 말해요. 우리 오늘 예쁜 꽃을 사서 내 방에 함께 장식해 볼까? 에이, 제 방에 꽃이 어울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모두 기분이 나빠져요. 특별한 날에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꽃이 있어서 그 하루가 특별해지죠.
향기로운 말을 하면 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리고 소중한 나의 친구들에게 같은 말도 좀 더 다정하게 해요. 물론 기분이 많이 나쁜 날에는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땐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 어떨까요? 기쁜 일이 늘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매일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래. 나는 나에게 들려줄 말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요.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말만 소중한 내게 들려줄 거예요. 늘 내 곁에 있어요. 엄마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올게. 이렇게 몇 번이나 약속했지만 낯선 곳에서 불안한 마음은 더 커져요. 엄마 손 놓지 않을 거야.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하지만 난 알아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나와 같이 있지는 않아도 늘 나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다시 부모님을 만날 때까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거예요. 혼자 있어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늘 내 곁에 있으니까요. 나라서 다르게 할 수 있어. 저 책은 내가 읽기에 너무 어려워. 할 수 있겠어? 너에게 아직은 무리야.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다짐하며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라서 다르게 할 수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봐야지.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어요. 하지만 반복하면 조금씩 수월해져요. 일단 시작하면 결국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함께한 기억이 더 소중해. 동생과 함께 장난감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만 장난을 치다가 넘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럴 때는 누구라도 못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따뜻한 말로 동생을 안아줄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같이 만드는 동안 즐거웠잖아. 무언가를 함께 했다는 기억이 더 소중해. 따뜻한 말로 동생을 안아주면 서로 기분이 더 좋아져요. 반대로 내가 장난감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동생이 따스한 말로 나를 안아줄 수 있어요. 용서와 이해는 모두 것이니까요. 차분히 내 마음을 전하면 모두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설 때 간혹 끼어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차분히 내 마음을 전하면 함께 있는 공간이 따뜻해져요. 내가 질서를 지키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가 더 행복해질 거야. 다들 서로를 위해 질서를 지키는 거야. 규칙이 뭔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올바른 행동으로 질서의 가치를 알려주면 돼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피하고 주변에 나쁜 소문만 내지? 답답하지만 친구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반대로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지요. 저도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나를 잘 몰라.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제대로 알면 결국 날 좋아할 텐데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줘야겠다. 나는 친구를 무작정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찾으면 방법은 어디든 있어요. 또 모두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나를 믿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으니까요. 나는 용감한 아이야.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요. 그럴 때 주사를 맞지 않겠다며 울고불고 떼를 쓰는 친구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병이 나서 아픈 것보다는 주사를 맞는 게 덜 아프다는 걸 알아요. 주사는 아프지 않으려고 맞는 거니까요. 내 몸을 위해서 잠깐 참는 거야. 나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용감한 아이잖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힘들 때도 희망을 바라보아요.
잘하는 게 왜 없어? 현서는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시연이는 청소와 정리를 잘하는데 왜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하지만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반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볼 거예요. 내게는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능력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스스로 깨워요. 나도 아침에 잘 일어나고 싶어요. 언제까지 깨워줘야 하니 이제 일어나야지. 이런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아침에 서로 짜증내고 꿈을 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래요. 난 나를 스스로 깨울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예쁜 소식이 나를 찾아올 거야. 아침에 잘 일어나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제 나만 아는 따뜻한 말로 나를 깨울 거예요. 무엇이든 처음 하는 날, 처음 학교에 가는 날, 처음 축구와 피아노를 배우는 날, 설레지만 두렵기도 해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떨려요.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마음의 힘을 믿어요.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들려주면 오늘부터 무엇이든 용감하게 해낼 수 있어요. 나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할래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게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생각에 날개를 달아요. 이번에는 누가 발표를 해볼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떨려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섭거든요.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꿀 거예요. 발표는 내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니까요. 혼자만 생각하면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해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하면 내 생각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발표는 내 생각이 멀리 날아갈 수 있게 친절히 도와주는 생각의 날개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설레는 일이랍니다. 향기로운 기분을 선물해요. 구석구석 이를 닦는 건 정말 귀찮고 지루한 일이에요. 입에서 거품이 나면 삼키면 안 되고 기다란 칫솔로 여기저기 닦아야 해요. 자꾸 딴짓하며 놀고만 싶어요. 그럴 땐 향기로운 기분을 나에게 선물해요. 나는 내게 깨끗한 일을 선물할 거야. 이를 닦으면서 나는 내게 좋은 향기를 선물할 수 있어. 아무리 귀찮은 일이라도 선물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하기 쉬울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 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갑작스러운 친구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 당당하게 말해요. 지금은 크지 않아도 골고루 먹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점점 키가 커질 거야. 하지만 커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해요.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갈 테니까요. 나는 내가 하나하나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에요. 방긋 떠오르는 햇님처럼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지금은 편해요. 하지만 일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요. 매일 아침에 뜨는 해가 귀찮다고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 어지러워질 거예요. 방긋 웃으며 떠오르는 햇님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요. 그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낸다면 두려울 게 없답니다. 주어진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은 언제나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단단해져요. 장난감 어지른 사람 누구야? 부모님이 화를 내면 무서워서 자꾸 변명하게 돼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변명으로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건 나랑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덕분에 라는 안경을 쓰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켜지면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에 사람들만 적었어도 더 빨리 뛰었을 텐데, 하지만 덕분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상황을 좋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마침 빨간불이 켜진 덕분에 주변 풍경도 볼 수 있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면 늘 좋은 일만 생긴답니다. 나는 덕분에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면 매일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말하는 대로 기분도 변해요. 뭐야, 우유를 또 쏟았네? 같은 문제를 또 틀렸잖아. 나쁜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 툴툴거리게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기분대로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기분도 변하니까요. 앞으로 우유를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안 쏟을지 생각해야지. 좋았어. 이번에 틀린 걸 경험으로 삼자. 다음에는 꼭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이 듣기에도 예쁜 표현을 찾아서 나에게 아름다운 말을 들려줘요. 흙과 모래와 바다를 만나면 저 돌 밑에 벌레가 있으면 어쩌지? 모래 밟기 싫어. 느낌이 이상할 것 같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낯설어서 예민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보면 다른 게 보여요. 우리에게 식물이 지니는 뿌리가 아닌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랍니다. 용기 내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요. 흙과 모래와 바다를 만나면 오색빛깔 다채로운 추억이 기다릴 테니까요. 너무 졸려요. 사탕 하나 먹고 올게요. 졸려. 잠깐만요. 녹았어. 설탕을 작은 상자에 담아놨었는데 설탕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끈적여서 씻고 왔어요. 이어서 읽어줄게요. 그리고 너무 졸려가지고. 용기를 내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요. 흙과 모래와 바다를 만나면 오색빛깔 다채로운 추억이 기다릴 테니까요.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아직 힘이 약해서 넘지 못하는 장애물도, 읽기 어려운 글자가 많은 책도, 내가 고민하는 게 무엇이든 언젠가는 다 해낼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격려하는 말을 들려준다면 말이죠.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완성되는 건 없어요. 더 좋은 내가 되려면 꾸준히 노력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 마음은 소중해요.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볼래? 넌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생각은 틀렸어. 서로 자기 생각만 하면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내 마음도 다치지 않고 친구 마음도 다치지 않게 호수처럼 잔잔한 말을 물결처럼 조용히 들려줘요.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볼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정답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틀린 생각은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멋져.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에이,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야. 친구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으스대고 큰소리 쳐요. 보이는 것으로 다른 친구와 비교하기보다는 노력하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요. 이번엔 친구가 더 잘했으니 축하해줘야지. 내가 가진 것도 멋져.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도 더 배웠으니까요. 마음 방향을 바꾸면 헛된 욕심이 사라지고 친구 사이도 좋아져요. 열심히 뛴 나를 칭찬해. 오늘 하루는 엉망진창이에요. 아침부터 지각해서 허겁지겁 뛰다가 넘어져서 다리까지 다쳤지요. 이럴 때는 누구라도 짜증이 나요. 하지만 나아지려면 실수도 해봐야 해요. 그때마다 짜증이나 화를 내기보다는 따스한 위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뛴 나를 칭찬해. 내일부터는 뛸 일이 없게 일찍 일어나자. 나는 늘 문제보다는 방법을 찾아요. 내일부터 조금 더 서두르면 되고 넘어지지 않게 조금 더 조심하면 돼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다들 모래성을 잘 만들었는데 나만 망한 것 같아.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으면 자신에게 차가운 말만 하게 돼요. 하지만 낮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으면 내 안에 있던 따스한 말이 별처럼 하나, 둘 떠서 하루를 빛냅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더 좋은 결과가 나를 기다려. 잠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 곧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변함없이 좋은 친구.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출 거예요. 많이 연습했으니까 잘하겠지요? 그런데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혼자만 동작을 틀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요. 어떤 친구는 웃으면서 놀려대요. 그럴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친구도 있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놀리는 말에 신경 쓰지 마. 실수해도 실수하지 않아도 너는 변함없이 좋은 친구야. 따스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포근해져요. 꽃을 기르는 동안 내 마음은 이번에는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수영 연습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야. 무언가를 잘하거나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나를 탓하며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꽃을 기르면서 마음이 꽃밭이 되는 것처럼 노력하는 동안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멋진 과정을 경험하는 건 어떤 결과보다도 소중한 일이죠.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말의 힘.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해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무엇일까요? 굳세게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의 힘, 아니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강력한 몸의 힘, 모두 맞아요.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자신에게 매일 들려주는 따뜻한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은 결국 말에서 나와요. 책에 적힌 말을 따라 읽으며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사람이야. 지금은 못하지만 반복하면 충분히 가능해. 매일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준 말이 내 안에 쌓이고 또 쌓이면 그렇게 쌓인 말이 훗날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했다가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평생 내 편이야.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돌 지난 딸아이 보드랍고 깨끗한 맨발 그 발로 볼 보비며 느끼고 느끼나니 세상은 그토록 보드랍고 깨끗한 거냐? 내 깨끗함으로 무너지는 하늘을 지켜다오. 들길을 걸으며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어제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내 발에 밟힌 풀잎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 바람에 떨고 있는 걸 나는 봅니다. 나도 당신 발에 밟히면서 새로워지는 풀잎이면 합니다. 당신 앞에 여리게 떠는 풀잎이면 합니다. 풍경, 이 그림에서 당신을 빼낸다면 그것이 내 최악의 인생입니다. 너 때문에 공기주머니 너는 산소로 가득한 말랑말랑한 고무풍선 너는 향기로 가득한 얕은 말랑말랑한 너를 알아본다 안아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부푼다. 나도 고무풍선이 되어 두근실 떠오른다. 허공이 예쁘다. 너 때문에 예쁘다. 나도 또한 말랑말랑. 행복원. 딸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뚱뚱한 아내를 바라볼 때 잠시 나는 행복하다. 저 엄마에게 긴 머리를 통째로 맡긴 채 반쯤 입을 벌리고 반쯤은 눈을 감고 꿈꾸는 듯 귀여운 작은 숙녀 딸아이를 바라볼 때 나는 잠시 더 행복하다. 학교 가는 딸아이 배웅하러 손잡고 골목길 가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면서 꼭 식모 아줌마가 주인댁 아가씨 모시고 가는 것 같아 놀려주면서 나는 조금 행복해진다. 딸아이 손을 바꿔잡고 가는 나를 아내가 뒤따라오면서 꼭 머슴 아저씨가 주인댁 아가씨 모시고 가는 것 같아 놀림을 당하면서 나는 조금 더 행복해진다. 행복2. 어제 거기가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너. 내가 있어. 바람 부는 이 세상 내가 있어.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 서로 찡그리며 사는 이 세상 내가 있어. 나는 돌아앉아 혼자서도 웃음 짓는 사람이 된다. 고맙다. 기쁘다. 힘든 날에도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리 비록 헤어져 오래 멀리 살지라도 너도 그러기를 바란다. 장식, 애당초 못생겨서 좋아했다. 뚱뚱한 키 조그만 몸집, 찌뿌둥한 얼굴. 귀여워서 사랑했다. 맑은 이마, 부드러운 볼, 치렁한 머리칼.
언제든 내 조그만 귀에는 새로운 귀걸이를 달아주고 싶었다. 언제든 내 머리카락에는 어여쁜 핀을 꽂아주고 싶었다. 마음을 얻다. 있는 것도 없다고 내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내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다. 연인. 꼬치 모양으로 생긴 키가 큰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있다. 진 보랏빛. 나는 그 꽃들을 꼬치꼬치라 이름지어 부르고 싶다. 그래, 꼬치꽃들이 바람에 몸을 흔든다. 가까이서부터가 아니라 멀리서부터 몸을 흔든다. 몸을 흔들며 보랏빛을 공중에 조금씩 불어넣는다. 춤을 춘다기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보인다. 몸을 비비며 키들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꽃밭을 배경으로 젊은 남녀 두 사람. 마주 앉아 아이스크림을 베어 먹으며 서로 이야기도 베어 먹고 있는 중. 그들은 배경으로 꼬치꽃들이 피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꼬치꽃들을 흔드는 바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더구나 진 보랏빛에 대해선 알 바 없는 일들. 그들 자신이 이미 꼬치꽃이고 바람이고 또 진보라 꽃인데도 말이다. 딸을 위하여. 벌써 발밑의 잡풀들을 새싹이 앙증스럽게 솟아났구나. 다복수, 끄시렁고, 논나시, 쪼꼬실, 시계풀. 너는 그런 풀 이름들을 알지 못한다. 너는 그런 풀 이름들 속에 담겨진 냄새와 빛깔을 알지 못한다. 수미, 은정, 심해, 미뇨, 소라. 나는 내 동무들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내 동무들과 나눈 이야기나 놀이의 즐거움은 알지 못한다. 그처럼 나 혼자 진 짐은 나만 아는 어느 곳에서 부려야 하기 때문. 그처럼 너무 빛나는 길은 너만이 가야 하기 때문. 내 손은 조그만 명주 실타래. 내 손을 쥐고 있으면 끝없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내 손은 조그만 흰 구름조각. 내 손을 쥐고 있으면 꿈꾸는 듯 마음은 편안해진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잠시 어려운 물음일랑 잊어버리기로 하자. 어차피 우리는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하늘을 바라다 떠다니는 외로운 산짐승. 어디서 풍금소리라도 들리는 듯 우레소리라도 들리는 듯 귀가 자란 산토끼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서투르고 낯선 곳이 아니라. 산에는 너의 팔다리와 같이 튼튼하게 자라는 싱싱한 나무와 풀들이 있다. 산에는 내 마음과 같이 귀여운 산새들 푸릉푸르릉 날아오르고 있다. 산에는 내 눈동자와 같이 맑은 새한물이 솟는다. 산에는 내 머리칼과 같이 부드럽고 가느다란 이내가 놀고 있다. 산에는 지금도 무엇이든 되긴 돼야지 조바심 하나로 입술이 타는 꽃들이 많다. 산에는 내가 예뻐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작은 돌멩이들이 뒹굴고 있다. 미네의 노래책. 미네의 노래책엔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다. 산토끼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귤 한 개. 미네의 노래책엔 심심한 일은 없고 신나는 일만 있다. 세발 자전거 타고 노는 엄마와 아빠와 오빠. 미네의 노래책엔 슬픈 일은 없고 즐거운 일만 있다. 숨바꼭질하는 해님과 달님, 별님. 미네의 노래책엔 미운 것은 없고 이쁜 것만 있다. 색종이로 만든 나라, 그 나라의 왕자님. 그 아이. 날마다 마음의 빛 어디서 오나? 그 아이한테서 오지. 날마다 삶의 기쁨 어디서 오나? 여전히 그 아이한테서 오지. 그 아이 있어 다시금 반짝이고 싱그러운 세상. 그 아이에게 감사해. 날마다 빛을 주고 기쁨 주는 그 아이에게 감사해.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쳤고 많이 배우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제 마음에 그런 경계거리들을 주니까 저는 또 공부하는 그런 도량으로 삼고 또 전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늘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늘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는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말을 하고 존중해주는 말을 하고 또 사랑을 품은 마음들을 나눠줬을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또 그 받은 마음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마음들을 내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품은 마음은 다 상대한테 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마음들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건 어떠세요? 내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품고 정말로 그 사람한테 온전한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을 나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물을 주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상대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선물들은 또 나랑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 마음을 고스란히 100%를 상대방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만남이 진실된 만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는 가식이 없이 진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 또한 그래. 네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존재로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너라는 빛을 온전히 이 세상에 내뿜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날들과 모든 순간순간들의 그런 풍경들은 너의 삶의 그런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줄 거야.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나 또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주연이잖아. 그래서 각자 이런 주연의 삶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면 좋을까?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영화의 아름다운 주연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그러고 싶으세요? 그만큼 상대방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늘 나처럼 상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랑스러운 말이기를, 그리고 따뜻한 말이기를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장과 심장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그리고 이런 온전한 사랑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그런 다스려지지 못한 내면 때문에 자꾸 상대방한테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나를 보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상대방한테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기의 그런 성숙하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상대한테 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마음이 들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내면을 깊고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시면에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또 나의 상처를 마주해서 직면했을 때 정말로 그런 상처들이 알아차려지면 다 녹아내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그 시면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들어볼 그런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자꾸자꾸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그렇게 마주할 수 있어야 나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또 나의 상처가 다 아물어지게 되면 그게 다시 사랑으로 차올라서 그렇게 내 마음이 온전하게 사랑으로 가득 차면 넘쳐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 또 혼자 먹더라도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음식들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들을 늘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런 음식들을 먹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짧게라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도 잘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또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늘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야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바래줘야지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순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너무나 소중해요.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왔고요. 항상 보고 싶어요.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리운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소중해서 만약에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서 안아줄 수 있다면 떨릴 것 같아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전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냥 이 몸이라는 이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잠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생명력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비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더 품격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빛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요. 정말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고 그런 사랑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삶의 모든 곳곳에서 사랑이 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볼게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잘 때 모기향 잘 펴놓고 자시고 또 이불도 이제는 좀 약간 도톰한 거 준비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감촉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 아니면 또 이렇게 저는 막 목 껴안고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이런 분들이라면 커다랗고 푹신푹신한 인형들 있으면 인형들 안고 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토닥토닥 대견하다고 오늘 하루 잘 견뎌서 고맙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큰 포근한 인형을 꼭 안고 있는 것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인형들 마련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인형이랑 같이 이렇게 그런 부드러운 촉감들을 느끼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자기 치유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뭐 다이소나 그렇게 가도 요즘에 많이 비싸지 않아도 큰 인형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져봐서 그런 촉감이나 감촉도 되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감촉들 있잖아요. 그런 감촉들로 부드럽게
또 나 자신 스스로도 안아주고 곰돌이랑 같이 부비부비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잘 때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감정으로 잠드세요. 그래야 그게 우리의 뇌도 계속 좋은 생각들을 하게 돼서 잠재력이 우리의 의식보다 3만 배가 더 강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일들 또는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잠재의식에서 막 가동을 해서 더 정리를 해서 좋은 답들을 내려줄 거니까. 그런데 이런 머리가 더 영성이 있고 맑아지려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그래야 머리가 계속 지혜가 열려서 더 현명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안녕.